네, 안녕하십니까? 달부TV의 양문영입니다. 오늘 정부에서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21번째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과열 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한다.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한다. 그 다음에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근절한다. 그리고 12.16 대책 및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이게 크게 네 가지로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은 저는 이렇게 1, 2, 3번 이렇게 새롭게 발표한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열 지역에 대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 결론적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확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은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네요.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는 경기 같은 경우에 10개 지역, 그 다음에 인천의 3개 지역, 대전의 4개 지역을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을 했네요. 대개 요즘에 굉장히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한 핫한 지역들이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신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가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지역 새롭게 지정된 지역은 6월 19일부터 이게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6월 19일 이후에 분양권을 만약에 취득했다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는 전매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분양권 관련해서 취득하시려는 분들은 이 부분 주의해서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어느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됐는지 한번 볼게요. 조정 대상 지역 보면은 경기도는 일부 지역 빼고는 전부 다 다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천도 강화하고 옹진을 제외하고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됐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핫했던 대전과 청주 이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됐어요. 청주 같은 경우에 동지역, 오창, 오송읍만 여기에 해당되네요. 그래서 청주는 요즘에 어떤 사업을 국가 사업을 획득을 해가지고 여기가 굉장히 투기 수요들이 많이 몰렸다고 뉴스에 많이 나왔죠.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는 성남의 수정구, 그리고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화성 같은 경우에는 동탄, 이신도시를 얘기하네요. 그리고 인천은 연수, 남동구, 서구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네요. 두 번째는 주요 개발 호재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여기는 여기 잠실, 지난 1, 2주 동안 잠실 지역 마이스 개발 사업하고 삼성역 코엑스 지역의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좀 뜨거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이제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되면 허가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주거용 토지 같은 경우에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거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거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효 시점은 오늘 서울시에서 이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 공고를 한답니다. 6월 18일 공고를 하면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 주 6월 23일 화요일부터 이
효력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돼서는요, 제가 다른 동영상으로 다시 그, 녹화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 동영상을 보시고 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투기적인 주택 수요에 대한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발 호재 등으로 과열 우려 있는 지역의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시행하겠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핫하니까 이 잠실 마이스 개발하겠다는 이 지역, 잠실 운동장 근처 지역이죠. 잠실 운동장을 포함해서, 그리고 용산 정비창 지역, 이게 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6월부터 8월 달까지 집중적으로 거래에 대해서, 주택 거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면은 과태료도 부과하고 금융위, 국세청에 통보를 해서 세무조사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어디 지정이 됐냐면, 오늘 지금 발표 내용을 보면 송파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제한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거래가액에 상관없이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거래할 때는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용 시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이 개정 후에 즉시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 시기가 20년 9월부터 이걸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대상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투기 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시에 자금 조달 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는 이제 그 거래가액에 상관없이 처음부터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할 때 증빙 자료도 같이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빙 자료 확인을 통해서 불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이런 의심 거래는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서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적용 시기가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에 즉시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예상 시기가 20년 9월부터네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 처분 요건을 강화하겠답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가 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이때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요,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무주택자가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은 2년 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바뀐 거는 전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은 이제는 이제 주택 가격 관계없이 6개월 내에 전입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용 시기가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 대출 신청 분부터라고 되어 있고요. 1주택자가 또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해서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하면은 1주택자가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 전입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빨리 처분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일시적인 2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동안 시간을 줬어요. 2년 동안 먼저 구입한 주택을 매도를 하면 1주택으로 간주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가 상승 시기 때는 그 차액 실현을 최대한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6개월로 짧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이 투자로 인한 차액 실현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시기로는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경우에도 현재 이제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게 전입 의무는 부과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주택을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에 3개월 내에 전입 및 또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 위반 시에는 또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 20년 7월 1일 이후에 보금자리론 신청분부터 적용을 한답니다. 그리고 갭 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 이용 제한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가 9억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 보증을 지금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 대출을 받은 후에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을 지금 즉시 회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투기 지역이든 투기 과열 지구내 시가 3억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 대출에 대한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9억에서 이제 3억으로 낮아진 거죠. 더 강화가 됐어요. 그리고 전세 대출을 받은 후에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내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 대출을 즉시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아파트를 구매하는 거를 전세자금 대출을 구매에 활용하는 거를 다 투기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3억 초과예요. 3억 초과라면 대부분의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세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비사업 규제 정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을 강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할 때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 안전진단 기관 선정하는 거 관리 주체를 그 시도지사로 변경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이 가진 권한을 서울시장이 갖도록 하는 거고요.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청장에서 시도지사가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재건축에 관련돼서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청장 같은 경우에 기초단체장들은 그 시민들의 민원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좀 허술하게 한다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권한을 광역단체장한테 넘겨주어서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실 안전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답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 작성할 때는 과태료를 2천만 원 물리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허위 부실 작성 적발 시에는 안전진단 입찰을 제한하겠답니다. 1년 동안 입찰 제한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기관에 대해서도 설렁설렁하지 말고 엄격하게 이 안전진단을 해라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적용 시기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한 후에 21년 내년도 상반기부터 시행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도 강화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좀 그 서류심사 위주로 소극적으로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철근 부식도, 외벽 마감 상태 등을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2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 조사를 의무화하겠다는 거예요. 서류로 하지 말고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 구조 안전성, 건축 설비 노후도 등 평가 분야별로 개별 분리 심의하고 자문위원회에게 총점은 비공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 책임성을 제고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적용 시기로는 대책 발표 후에 2차 안전진단 의료 사업부터 즉시 시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 신청을 허용하겠다. 뭐냐면은 조합원이 조합원의 분양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기존에는 이렇게 내가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발표한 내용은 조합원이 분양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거주 요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년 이상 거주한 소유 플러스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들한테만 분양 신청을 허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화된 규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건축에 투자를 하거나 재건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거주 요건까지 이렇게 강화된다는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용 시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에 올해 12월이에요.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를 시작하겠다. 지난해 12월 27일 헌재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초과이익에 대해서 환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을 몇 개를 해봤는데요.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1인당 지금 재건축 부담 시뮬레이션 결과가 어느 단지는 6억에서 한 7억, 또 다른 단지는 5억에서 7억. 그래서 굉장히 부담금이 셉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반포의 주공 1단지 3주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뭐 8억 이상 될 거다. 재건축 부담금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합원들한테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1인당 재건축 부담금이 부담이 된다면 이 재건축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거 플러스 어떤 재건축 단지는 또 조합원 분담금도 있잖아요. 추가 분담금. 그래서 추가 분담금 플러스 재건축 부담금까지 만약에 물는 경우가 생긴다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재건축에 대한 굉장히 큰 또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조합원 분들도 이 부분은 꼼꼼하게 이렇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규제가 뭐냐면 지금 법인을 통해서 굉장히 주택 거래가 활성화됐다고 계속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이제 근절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대책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세요. 법인을 통해서 주택 거래할 때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법인을 통해서 주택 거래를 할 때 이제는 대출 안 해주겠다. 모든 지역에서 이렇게 이걸 할 때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 대출 받을 생각 하지 말아라. 세죠?
대출 없이 보통 다 이 레버리지 활용해 가지고 투자하려고 이렇게 법인 설립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적용 시기로는 행정지도 시행 이후에 신규 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법인 등에 대한 세제를 또 보완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인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세율 중에서 최고 세율을 단일 세율로 적용하겠답니다. 그래서 최고 세율이 3%와 4%예요. 그래서 최고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세죠. 그래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 적용 시기는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의 공제 6억 기본공제 6억을 폐지하겠답니다. 보통 6억까지는 종부세에서 6억까지는 기본공제로 해주는데요. 기본공제 6억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는 세금을 또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많이 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공제 6억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네요. 그래서 이것도 적용 시기가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센 것들이에요. 그리고 법인의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하겠다. 현행은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 등록 주택은 종부세를 비과세했는데요. 이제부터는 법인이 20년 내일 6월 18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8년 장기 임대 등록을 하는 주택도 종부세를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 등록을 해도 이제는 종부세 과세를 하겠다. 그리고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양도시에 양도차익에 대해서 추가세율 인상을 하겠다. 지금은 양도차익에 대해서 10% 추가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앞으로는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시 양도차익에 대해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겠답니다. 20%로 인상을 하고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주택 했던 것도 주택 등록을 했어도 추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법인 임대등록을 해도 추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 시기는 추가세율 적용은 내년 21년 1월 1일부터 양도분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법인이 주택거래 시에 이렇게 세금을 굉장히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최고세율 3% 4%를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기본 6억까지 기본공제 해주지 않겠다. 그리고 양도 차익 시에 추가세율을 10에서 이제 20%로 인상하겠다 등등 법인을 통한 주택거래 시에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 또 규제는 뭐냐면 부동산 매매업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부동산 매매업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보통 이제 부동산 중개업 같은 경우에는 중개업법 등을 통해서 굉장히 정부에서 이걸 규제가 꼼꼼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매매업에 관해서는 이런 게 없었어요.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동산 매매업도 부동산 중개업이나 분양업과 같이 꼼꼼하게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을 개정한 이후에 내년도 2021년 말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거네요. 그리고 법인 거래 조사를 강화하겠다. 법인 대상으로 실거래 특별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법인 명의로 주택거래 할 때 앞으로 특별조사, 상시조사를 해서 꼼꼼하게 다 들여다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법인거래 조사를 또 지금 강화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 주택 거래 시에 별도의 법인용 신고 서식을 작성토록 하고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하겠다. 지금 현재는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을 개정해서 법인도
이렇게 신고를 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도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적용 시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 후에 즉시 시행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9월 이후가 될 것 같아요. 네, 이상 오늘 발표한 내용에서 살펴봤는데요.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지금 주택시장 과열 요인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어요. 그래서 크게 4가지. 첫 번째, 과열 지역에 대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하겠다. 그 다음에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근절하겠다. 12.16 대책 및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오늘 지금 새로운 거는 이 3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과열 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 차단,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더 확장을 해서 추가적으로 지정을 했죠. 그리고 그 과열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첨당동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거래질서 조사 확립 조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겠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규제 정비에 관한 내용은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해서 기초단체장, 구청장이 가지고 있던 안전진단 이 권한을 이제 광역단체장, 서울시장이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안전진단과 관련돼서는 서울시장이 관리를 하면서 이걸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진단이라는 이 제도를 활용해서 제가 보기에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뭐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강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요건을 강화했어요. 재건축에서 조합원 분양 요건이 뭐냐면, 내가 그 재건축 조합원으로서의 그 아파트를 소유하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후로는 소유하는 것 플러스 그 재건축 아파트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하는 것도 요건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 플러스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어야만이 내가 조합원으로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엄격한 규제죠.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 제도 개선,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을 본격적으로 징수하겠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 최근에 이렇게 개인들이 법인을 등록을 해서 주택 거래를 활발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매매나 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이제 법인을 활용한 매매나 임대 사업자 이런 경우에 대출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출 안 됩니다. 그리고 법인 등 세제 보완하겠다는 거예요. 종부세 세율 인상, 그래서 최고 세율 3%, 4%로 인상을 할 거고, 기본 세율 6억에 대한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신규 임대주택 종부세를 과세할 거고, 그다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추가 세율 20%까지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이 매매업이 여지껏은 자유업이었는데 이제는 정부가 이걸 꼼꼼하게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 거래 조사를 강화하겠다. 법인 명의로 해서 주택 거래 시에 이제 꼼꼼하게 껌껌이 다 들여다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관련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나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